수다가 있는 오후의 무대 이야기. 반짝거리는 조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합니다. 송하의 플레이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어디 있게요? 예, 저희는 지금 네. 마로니에 공원 귀퉁이 아르코 예술극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경치가 또 밖에서 이렇게 녹음하니까. 바람도 좋고. 좋지 않아요? 예, 날씨도 햇살이 너무 좋아요. 오늘 아니 저기 꽃이 뭐라고 나뭇잎이 너무 이쁘게 폈어요. 그런데 초록색으로. 이 좋은 곳에서 네. 이렇게 열나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쵸.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은 서울연극제 비상임시 사무국에 네.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무국의 주인이시자 그 비상사무국 처장이시죠? 처장 공재민 처장님 여기 앞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 소개를 직접 해야 합니다. 예. 아, 네. 민망하지만 좀 자랑 네.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연극 무대에서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요. 예. 현재 지금 서울연극협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머리를 반갑습니다. 시원하게 삭발하신 거는 바로 그날 삭발하신 겁니까? 네, 바로 그날 10년 만에 삭발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10년 전에는 그럼 어디 어떤 이제 일로? 공연 때문에 이제 삭발을 공연 했는데. 때문에 네. 아, 공연 이외의 사유로 삭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시네요. 처음이죠. 그리고 많은 매체들 앞에서 언론 예. 앞에서 네. 또 삭발해 본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한번 데모를 제대로 해보니까 어떠세요? 짜릿하세요? 아우, 저는 데모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굉장히 안 좋아하셨던 분인데 예. 제가 왜냐면 젊었을 네. 때 아는데 네네. 그 좀 옛날에 운동 좀 했다, 그러니까 학생 운동 좀 했다 이런 사람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네. 별로 안 좋아했어요. 노랑머리에 귀걸이를 많이 차고 다녔죠. 예. 그런 제가 길거리에 나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이제 아시겠지만 아르코 마르코는 또 뭐야? 마로니에 공원을 지나가면 이렇게 파란색 천막을 쳐둔 곳에 저희가 지금 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나가면서 제가 얼핏 봤는데 공연 소개해주는 곳인 줄 알았는데 예. 공연 소개도 같이 하면서 어떤 시위도 같이 하는 곳인가요? 네, 아니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네. 비상 임시 사무국이라고 차려놓긴 했는데 네. 연극제 기간이니까 네.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공연 소개도 같이 하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연극제 느낌이 분위기가 안 나. 이 분위기가 안 나는 거야. 결정적으로. 연극제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찬물을 다 끼얹어 버려가지고 네. 싹을 다 죽여놨기 때문에 연극제 분위기가 안 나. 그러네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지금 서울 연극제 진행되는 거 아는 분 계신가?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서울 연극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냐고. 그러게요. 진짜 저기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유유히 걷고 계시는 아주머니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여기 우리 또 귀한 손님 두 분을 모셨죠.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쫓겨나신 두 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웃고 있는데 우리 문석본 선배님이나 김국희 선배님의 표정이 아니 너무 왜 이렇게 지금- 죄인분들처럼 이렇게 바닥을 보고 계셔서요. 자, 사실, 우선 예. 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문석본 선배님. 네, 저 극단 광장의 문석봉 연출입니다. 네, 네, 연출님. 반갑습니다. 네. 문석본 연출님은 정말 쟁쟁한 작품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뭐 큰 거 많이 했죠. 예, 뭐 캐츠도 하셨었고, 네,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도 코러스라인, 네. 예, 코러스라인. 아가씨와 건달들. 예, 원래 광장하면은 뮤지컬 그 극단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 왜 하필이면 629 같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쫓겨나고 계세요. 뮤지컬은 즐기는 예. 공연 형태면 예. 연극은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하는 공연 형태고 그렇죠. 네. 뮤지컬과 연극이 한 통속으로 가는 게 전 싫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연극제에 과감하게 629가 보낸 예고 불고장이라는 작품을 제 대극장에서 선보이려고 하셨는데 쫓겨나셨군요. 근데 그걸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 무슨 잔치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예. 어이가 너무 없어서요. 제가 서울연극제가 35년을 네. 진행을 했고 예. 네. 첫 공연 때부터 제가 참가를 했어요. 예. 근데 중간에 예. 86년 예.
1억을 주는데 돈이 모자르다고 내가 반납을 하고 예. 이제 처음 참가를 했는데 예. 네. 아르코 극장이라고 그래서 참가를 했죠. 네. 근데 갑자기 무슨 안전사고? 그거 네네. 감사해봐야죠. 예, 예. 정말인지 아닌지는. 예.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뭐 예를 들면 뭐 예고 부고장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예. 올렸는데 어제 시파티 하시고 네, 오늘 그래서 방금 전까지 이렇게 쓰러져 계시다가 지금 네, 예. 제가 연극 또 무대 네. 작업을 한 지 40년이 됐는데 예.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 상상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시민들은 모르죠. 전혀 모르죠. 모르죠. 왜냐하면 그 사실 자체를 감추려고 하니까. 네. 근데 이런 이제 방송을 통해서 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 부산 시립극단 단장으로 있습니다. 예, 예. 있는데 제가 굳이 서울 와서 이걸 한다는 이유는 예. 네. 제가 하고 싶은 평소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이게 레파토리 때문에 그런지 또 아까 뭐 데모 싫어하신다고 그랬지만 데모 얘기를 해서 그런지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지만 네. 공연은 관객과의 약속이고 예. 시민과의 그럼요. 약속이기 때문에 예. 어제 공연을 올렸습니다. 예술마당에서 올리셨어요. 급하게 그러면은 극장을 옮기게 된 거예요. 원래는 아르코로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급하게 그러면은 갑자기 옮겨라 그래서 옮기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4분의 1 공간에 네. 대극장 공연을 우겨 넣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 가라고 하는 데는 더 좁은 곳이었죠. 더 좁다기보다는 아트원 시어터. 예, 근데 그거는 뭐 문화예술위원회나 예. 네. 한팩이 제공해 준 데라서 네. 네. 그렇게 배려받고 싶지는 않고 저런 데서 공연하니 나 배려 안 받겠다. 아예. 물론이죠. 예. 네. 공연 행위라는 건 뭐 연출이 또 네. 배우들이 공간에 적응하면 되니까. 예, 예. 그러나 한 가지 고집이 있었다면 대극장 그대로 옮겼습니다. 4분의 1의 공간에. 네. 그러면 그 객석을 다 치우고 공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객석을 치운다기보다 예. 작품을 축소는 아니고 예. 그 공간에 우겨 넣은 거죠. 아. 근데 그것이 저는 이거에 대한 이런 사태에 대한 발언이다. 예. 라는 작품으로 예. 해결하는 거죠. 그러시군요. 제가 잠깐 끼어들면 예. 네. 어느 한간의 어떤 연출가는 네. 이번 그 작품에 대해서 단어 하나하나씩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요. 예. 단어 하나하나씩. 자, 6.29 예. 대통령이 행복한 날, 예. 예고 부고장, 예. 그리고 이 극단이 어떤 극단인지도 모르고 광장 광장. 50주년 예. 이걸 어떻게 이 정부에서 하겠냐. 저 깜짝 놀랐어요. 단어 하나하나로 보니까 예. 어이고. 아니 근데 그동안 했던 작품들 보면 극단 광장에서 딱 치면은 다 나오는데 뭐 보면은 지금 대부분 다 그냥 편한 작품들, 대중적이다, 상업적이다라는 작품들, 그리고 굉장히 이전까지도 정부하고 각을 그렇게 세워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근데 뭐 지금 정부하고 각 세울 리는 없고요. 예, 예.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면서 그때보다도 더 가거나 미래에 예, 예,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안 될 된다. 것이다. 예. 또 그것을 리마인드해서 예. 각 시민들이 예. 네. 즐기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예. 각성하는 것도 연극의 정신 중에 하나다. 아. 그건 근데 문석봉 대표님이 이전에 알려지기로는 그러니까 좀 문화관광부하고도 좀 친하고 좀 두루두루 이렇게 좀 원만하고 그런 분으로 알려지는데 왜 이렇게 나는 그래서 광장에 쫓겨났다 그래서 이건 무슨 일 뭐지? 진짜 모두가 다 쫓겨나는구나. 정말 이 정권과 아삼육인 사람들이 아니면 다 쫓겨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금도 각을 세우는 건 없습니다. 예, 단지 지금도 없으시죠. 그런 얘기가 감각적으로 싫다는 사실 자체가 예. 이상한 거죠. 어. 왜냐하면 과거를 반추해서 예. 지금 할 얘기를 연극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면 예, 예. 언론의 자유가 있듯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당연하죠. 그 사실 자체가 좀 적나라하게 예. 네.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술 형태 예. 또는 문화관광부 예.
또는 시민이 예.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이번 작품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러시군요. 저 우리 옆에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네. 김국희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네. 예. 김국희 선배님. 안녕하세요. 우리 저 김국희 연출님은 주로 그 여성주의 연극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많이 했죠, 여자들이랑. 예, 여자들이랑 주로. 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번에 물의 노래 갑자기 그러니까 그 왜 제목이 물의 노래야 왜? 그래 물의 노래인지. 이놈의 정권이 세월호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물의 노래라는 작품을 하시는 정말 거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작품이 그렇게 연관이 될 줄 상상도 네. 못해요. 이 근데 그 작품은 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물이잖아. 상관없죠. 이거 이 작품은 우물 얘기잖아, 우물 얘기. 우물이에요. 우물의 이야기예요. 우물의 이야기. 그리고 비판하는 거는 일본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도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예.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인류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관동 대지진 때 예. 우물에다가 독을 튼 네. 일부 나쁜 일본인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걸로 피해받은 조선인들을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도와주더라. 도와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왜 이야기예요. 아우코에 쫓겨나야 되는 거야? 공연을 보지도 그러니까요. 않고 제목에 대한 물의 노래니까. 아. 물이니까 물 하는 순간에 뭐가 연상되는 거지. 그런가 봐요. 아. 공연을 안 보고 뭔지도 그런데 모르고. 네. 그래도 우리 저기 문석본 선배님은 아르코 대극장에서 이전에 하신 적이 있으시죠, 공연?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그렇죠. 근데 김국희 선배님은 21년 연출 역사상 처음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27년입니다. 27년 역사상 네. 처음 아르코 연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르코 때문에 저도 여기 아르코 된 다음에 그냥 솔직히 말해 잠을 못 잤었을 것 같아요. 잠못 잤죠. 가슴 벌렁거리고 정말 예. 드디어 내가 아르코에 드디어 내가 연극을 하는구나. 예. 네. 그 생각으로 잠도 못 이루고 정말 이제는 내가 이제 정점을 찍는구나. 진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드디어 김국희의 했습니다. 시대가 열린다. 예. 나이 50에. 나이 50에 진짜 이제는 내가 연극인으로서 네. 인정받는구나. 뭐 예. 이런 마음까지도 가지고 예. 이 빨간 벽돌 네. 여기 들어가는구나 예. 내가 그런 생각. 그런데 그거를 무참하게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네. 한 사람의 꿈을 가져다가 그렇게 무참히 밟을 수가 있나요? 진짜 이게 네. 아니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번 사태에서 가슴이 찐했던 게 그 김국희 선배님을 이전서부터 이제 작품할 때 같이 보고 네. 또 저희는 사실 대학 때부터 좀 연관이 있잖아요. 대학 그렇죠. 연극반 예. 출신들이니까. 어. 그러니까 네. 그 사실 대학 연극반에 숙대 연극반 가면요. 우리 김국희 선배님은 영웅이에요. 완전 전설이에요. 전설. 그런데 대학 연극반의 전설이신데 이제 아르코를 한 번 못 들어가시고 지금 창피합니다. 네, 정말 그러나 그랬는데 이번에 드디어 됐었는데 이게 쫓겨나게 되면서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네. 갑자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막 순간순간 막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화가 네.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이런 화를 가지고서는 연극을 할 수 없으니까 예. 사실은 이걸 자꾸 잊어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예. 연습 접으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서 일주일 동안 멍한 상태로 공연을 안 하려고 진짜 술 마시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러고 네. 막 그랬는데 관객하고 약속이고 우리가 또 안 하면 여기서 나의 네. 본분이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공연을 하기로 결정을 내고 추수를 했는데 또 한 일주일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 중인데 이제 겨우 눈 조금 뜰까요? 뭐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예. 그렇군요. 마포 지금 아트 제가 센터로 옮겨갔대요. 예, 지금 마포 아트 센터로 네네. 옮겨갔는데 마포 아트 센터는 극장 크기는 그래도 비슷하죠? 아니요 무대는 작아요. 무대는 더 작고. 예, 무대는 작고 객석은 더 많아요. 더 많고. 예. 그래서 객석을 이제 채울 일이 너무 힘들죠 지금. 그래서 그렇죠. 막 걱정이 그런데 많습니다. 네. 이미 티켓을 꽤 많이 파셨었잖아요. 물의 노래는 아주 많이 팔렸죠. 2007년도인가 8년도에 거창연극제에서 네. 상 받았던 네 작품이죠. 맞습니다. 희곡상 받은 작품입니다. 예. 2007년도에.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도 호평을 받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공연 한번 하는 거 그걸 네. 기대하셨던 분이 많아서 네. 그래서 뭐 예매가 꽤 됐었던 걸로 아는데 그걸 다 취소시키셨다면서요? 예, 그거 취소시키는데 아마 아직도 다 취소 못한 분도 있어요. 계속 일일이 전화 다 해가지고 설득하고 취소를 하고 다시 또 재구매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쵸. 아니 솔직히 이게 말해서 무슨 그날 일인가요, 그 진짜? 시간대에 아르코에서 보고 싶었던 분들은
뭐 옮겨간다 그러면 안 보죠. 네, 사실은 그렇죠. 예. 그걸로 손해 난 것이 수천만 그리고 원대 될 것 같은데. 일단 표를 예매를 했는데 취소한다고 했을 때 그 기분 나쁘죠. 일단은 한번 기분이 되게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랑 약속한 건데. 응. 그렇죠. 신뢰를 무너지게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그 좀 끼어들게요. 예, 예. 문석봉입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책임져야 되고 예. 기획적으로 예매된 것을 책임져야 될 거는 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당연하죠. 그럼요. 왜냐하면 그쪽의 사정에 의해서 대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대관 취소에 대한 책임을 극단에 다 돌린다는 건 예.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고요. 예. 네. 배려를 해준다, 뭐 진짜 그 내용이 옳은 것이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예. 공표와 예. 지금 예약한 사람들을 전부 연락하고 하는 거는 네. 아르코 극장에서 원래 그것도 걔네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이죠. 예. 근데 정확한 지금 아르코를 쓸 수 없는 이유가 그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뭐 공재민 처장님도 잘 아시죠? 네,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정확하게 쓸 수 없는 이유. 네, 현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어떤 안전 점검, 안전상인가요? 무대 네. 구동부의 이상으로 네. 안전 점검을 해야 된다. 네. 갑자기 그런 저걸 해야 결과가 된다. 나온 겁니까? 저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네. 구동부라고 하면 이제 잘 모르시잖아. 네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말 쓰시는 것 같아. 그렇죠. 잘 모르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대극장 천정 위에는 많은 이 봉들이 달려 있어요. 봉. 조명기를 달 수 있는 그렇죠. 그걸 그런 바텐이라고 봉. 하는데 이제 조명기를 거기다 이렇게 걸어서 네. 오르내리게끔 하기도 하고 무대 장치를 걸어서 오르내리게끔 하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걸 하는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봉들이 있죠. 네. 그런데 그 봉들을 오르내리게 하는 게 모터인데 네. 그렇잖아요. 저희가 저번 주에 살짝 예. 얘기를 했었어요. 그 그죠? 모터의 일부가 파손된 게 3월 8일 날 처음 발견됐다고? 10일 날 발견됐다고? 한 10일. 3월 네. 10일 날 처음 네. 발견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교체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리고 3월 14일 날인가 한 번 더 발견됐다면서요. 이번에 네. 이제 모터가 이게 나간 게 아니라 뭐 볼트가 뭐 문제가 있었나 뭐 이런 정도가 발견돼서 그것도 교체를 했다면서요. 60개의 모터 예. 중에 2개가 이제 이상이 된. 그렇죠. 발견이 이틀에 된 걸쳐서 거죠. 네. 두 개가 발견되는데 네. 이게 보통 문 선배님 이거 대극장 예전에 뭐 그 예술 감독도 하시고 하시니까 아시지만 이런 일 좀 흔한 일 아닌가요? 저도 마포 아트센터의 그 사업본부장을 하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1년에 한두 번씩은 있잖아요. 그 제안을 어디까지 했냐면 예. 네. 극장 바튼을 쓰지 말고 예. 저희들이 트러스를 예. 네. 설치해서 거기에 조명기를 달겠다. 그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러면. 그러면 구동부를 안 쓰는 거니까 전원까지 다 꺼다도 돼. 물론이죠. 예.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발전차 대놓고 예. 네. 트러스를 세워서 거기에 조명기를 달고 예. 이쪽 시설은 쓰지 않겠다. 실제로 그 예전에 캐치나 이런 거 지방 순회 공연할 때 그런 적 많으셨죠? 예, 그렇죠. 왜냐면은 지역에 뭐 문예회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전체 바튼 중에 한 반이 고장나 있어. 공연을 못해 도대체 캐치 같은 거는. 그러니까 네. 아예 발전차 다 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트러스 다 설치해서 그래서 공연하셨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아, 걸 당연하죠. 토대로 하겠다는 예를 이야기였었고요. 들면 뭐 최저 경기장에서 공연을 할 때는 예, 그럴 때도 그렇죠. 무대 만들고 그쵸? 트러스 세워서 네. 조명기, 발전차, 음향 다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박스만 주시면 네. 네. 저희들이 그렇게 공연을 하겠다라는 제안까지 했는데 네. 근데 안 된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 100이면 100. 네.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예. 다들 뭐 거리에서도 무대 만들어 놓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 실제로 뭐 조명 감독, 무대 감독 그러게요. 수많은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거 뭐 안 쓰면 되는 건데? 그러니 안전상의 이유라고도 할 수가 없네요. 다른 그렇죠. 걸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얘기를 그리고 했으니까요. 게다가 네. 이제 조사를 하라 이거야. 그 검수를 하라 이거야. 네. 그러면 정해준 기준이 있잖아. 며칠 동안 어떻게 그 전수 조사를 하는지. 이게 산업안전기술원의 무대안전지원센터에서 60개 정도의 구동부에 제시하는 날짜가 굉장히 여유 있게 제시할 거 아니에요. 네. 문제가 또 계속되면 안 되니까 여기는 나라 기관이니까 네. 5일에 5일. 전수조사하는데 5일이라고. 그럼 5일이면 전수조사는 대충 이틀이나 3일에 끝나고 네. 그다음에 이거 돌려보면서 그거 체크하는 거거든. 체크리스트가 한 100여 개 되는데 그 체크리스트 돌리는데 이틀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달 3일이 걸린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전수조사하는 게? 이해가 안 가죠. 그거는 풀 체인지 할 때 한 달 3일 정도 걸리는 거야. 그
다 바텐 다 바꾸는 거. 그러니까. 모터 다 바꾸고 다 공사를 새로 하는 거야 아예. 그래서 얘기하다가 뭔 네. 얘기를 했냐면 네. 그러면 왜 모터 고장 난 게 뭐가 이렇게 심각하냐라고 했을 때 이태리 제품이래요. 그래서 그럼 이태리 제품이 저기 우리나라 극장에서 쓰는 모터들이 대부분 다 외국 거예요. 우리나라 거 없어요. 아니 저렇게 너무 성의 없이 변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의라도 누구를 보여주면. 바보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연극을 안 해본 사람들인가 봐. 실제로 해명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연극을 모르는 사람 같아. 아니 물어보고 싶은 게 그래서 3월 14일 날 마지막으로 발견이 됐다면서요. 근데 알려준 거는 4월 3일 날 공문으로 당신네들 공연 못해라고 알린 거죠. 4월 3일 날요. 그럼 그 한 달 동안은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 그냥 공문 한 장 달랑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김국희- 전날. 너무 바로 책임감이 전날. 없네요. 김복희 선배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셨잖아요. 인터뷰하실 때. 네. 3월 14일 날 발견됐는데 왜 4월 3일 날 공문으로 그러게요. 얘기하냐. 그러니까요. 그 전에 13일 얘기하셨으면. 알았으면 3월 10날 알았으면은 예. 그때 얘기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예. 뭐든지 네. 같이 얘기하면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떤 식이든 예. 의논을 하고 그런데 갑자기 4월 네. 3일 날 그것도 저녁 6시 반에 공문 한 장 달랑 던져놓은 거죠. 어머. 우리 4월, 폐쇄다. 4월 4일이 개막식이에요. 근데 폐쇄다. 4월 3일 날 6시 20분에 저를 만나서 공문을 한 장 주시고 퇴근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신 없을 잠깐만 때 개막식 딱 하기 바로 직전에. 네. 전날. 전날. 하루 이건 전날, 뭔 갑질이야? 저녁에. 그것도 그것도 이제 6시 저녁에. 야 이게 시간 행정이냐? 그리고 그 야 이걸 행정이라고 하냐 진짜? 공무원들은 6시에 퇴근해요. 칼같이. 그렇죠. 저희처럼 뭐 밤이고 낮이고 뭐 네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6시 20분에 들고 온 거예요. 아니, 6시에 또- 도장 딱 찍어가지고서는 20분에 던져놓은 거예요. 저희한테. 또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그 늦게까지 하시는 공무원들도 있죠. 공공기관이나 아, 이런 네. 데서 물론 야근 수당은 있죠. 나오죠. 나오지만, 야근 네, 수당을 네, 받으면서 하지만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퇴근하면 저희가 전화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화도 안 받아요. 상황에서 전화 저희 못 하잖아요. 저희 지방 공연할 때 그런 황당한 일들 많이 겪잖아요. 많이 있죠. 예. 뭐 물건이 다 내려갔는데 그 아침에 9시가 안 됐다고 문을 안 열어줘. 막 세팅을 다 해가지고 공연을 그날 해야 돼. 그런데 아침 9시가 안 됐다고 문을 안 열어준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이 전부터 그랬어요. 연극제 파행 처음에 있기 네. 전에 그때도 똑같았어요. 5시 50분에 공문을 보내고 6시에 전화하니까 퇴근했다. 그래서 담당 부장한테 6시 10분에 전화했더니 퇴근해서 집안 행사로 집에 가는 중이다. 예. 그러니까 출근하면 월요일 날 출근하면 예. 다시 얘기하겠다. 아. 그러니까 매번 금요일 날 5시 50분 뭐 6시 20분 퇴근하고 예. 토요일 쉬고 예. 일요일 쉬고 예. 그리고 월요일 날 딱 전화하면 이번에는 또 센터장님이 입원하셨대요. 나는 얘기만 아니 들어도 센터장님 왜 도대체 혈압이 언제까지 오르는지. 입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 엊그제 퇴원하셨는데 퇴원했는데 왜 안 만나는 거예요 또? 만났죠. 한 14일? 예. 14일을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입원하셨었대요. 예. 그것도 후두염이래요. 기자분들이 후두염이요? 네, 하필이면 저 지금 후두염이에요. 기자분들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못 받는데. 저 말을 병원에서 못해서요. 후두염이다. 저 병원에서 후두염으로 진단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목소리가 이래. 아프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후두염입니까? 근데 저 문석봉인데요. 제가 생각해 네. 4월 2일 날 연극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네. 그리고 4월 3일 날 이 공문을 6시 반에 받았고 네. 4월 4일 날 개막식이고 예. 이 사태가 오니까 기자회견을 하니까 예. 네. 답변을 안 해줘서 예. 기자회견을 데미지를 예. 약하게 만들고 예. 이게 저절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 당연하죠. 다시 네. 말해서 아까 김국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태가 생기면 상대를 놓고 네. 회의를 하고 문제가 됐다.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런 과정이 한 번도 없이 예. 공연 직전에 나가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못 들어간다 하니까 저희들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는 들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일정과 예. 모든 게 타임머신의 정확한 스케줄에 따라서 행정을 했다라는 느낌밖에 안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언론 매체와의 약속, 예. 네. 개막식, 음. 그다음에 공연장을 폐쇄하는 데 따라서 언론에 대한 최소의 데미지로 예. 각본이 짜여졌다고 밖에는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저희 그 서울연극제
처음에 아르코에서 공연 한이만이 처음에 있었을 때 대관 취소 사태 났을 네, 때 분위기 좀 좋았잖아요. 그때 서로 이제 양보를 해가면서 해결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어쩌면은 모든 것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 그때 당시에 공연 부장이 사실은 연극계에서 잔뼈가 굵은 기획사 대표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을 지방으로 내려보냈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패친인데 페북에 지방 내려간다는 얘기가 나왔어. 네. 잠깐 이건 문제 해결 다 되고 내려가는 건가 이 친구가? 그랬는데 난데없이 그다음에 공문이 날아왔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야. 선수 교체한 거죠, 이제. 지치지 않으려고. 지치지 선수 교체. 장기전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어쩌면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죠? 솔직히 하여튼 이 사태에 대해서 끝까지 좀 파헤쳐서 정확하게 이 문제가 우리 대중들 앞에 공개되는 그때까지 좀 네. 누군가가 같이 파헤쳐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두 분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네. 좀 작품들 아니 이거는 명예훼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명예훼손에 손해배상에 다 지금 들어가야 정신적인 다 집어넣어야 되고 업무방해예요. 형사처벌이 돼야 될 업무방해예요. 이거는 사실은. 너무 화가 나요. 지금 네. 아니 이제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네.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작품 네. 날짜하고 예. 그 공간하고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네. 제일 피해를 봤다고 자인하는데요. 예. 티켓을 취소하고 예. 네. 오픈한 지가 3일 됐어요. 예, 예. 그 뜻은 뭐냐면 3일간 오픈한 것이지 예. 네. 그것 때문에 티켓이 판매됐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6.29가 보낸 예고 보고장은 예. 네. 어제 막을 올려서 29일까지 예. 예술마당 1관에서 네. 공연을 하긴 하는데 네. 이게 무슨 사태인지 궁금해서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떤 작품인데 이렇게 쫓겨낸 거야? 뭐 이런 그래서 거죠. 이게 또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이 오는구나. 예. 어제 객석이 찼어요. 세상에. 아이러니하게. 아니, 티켓 오픈한 지 3일밖에 안 돼가지고. 예. 야. 근데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예. 애수의 소야곡 할 때 불이 났어요. 예. 세종문화회관 사천석에서. 예. 근데 그 불 나기 전에는 하루 공연을 했는데 거의 객석이 네. 없었어요. 예. 근데 불 났다고 이틀을 쉬었는데 예. 네. 그 다음 날부터 매진이 만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쓰레기 홍보인데 예. 그래서 어제 마케팅이죠. 많이 온 거 아닌가 예. 예우보장에 예. 레퍼토리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예. 아무튼 그래서 4월 좋은 것 같아요. 29일까지는 예, 예. 예고 부고장 6.29가 보낸 예고 부고장을 극장 광장 작품을 예술마당 3관에서 네. 1관 1관에서 즐길 수가 일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8시에 시작하시는 거죠?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 다른데 예. 네. 기본적으로 8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국희 선배님. 네, 저희 공연 물의 노래. 물의 노래 세월호랑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앞에 예, 물의 노래. 가로치고 예. 물의 노래. 네, 우물의 노래입니다. 우물의 우물. 노래입니다. 예. 네, 예.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마포 아트센터 네. 아트홀 맥에서 공연을 합니다. 평일은 오후 8시고요. 주말은 오후 4시. 예. 공휴일 5월 5일이 껴있죠. 예. 오후 4시입니다. 예. 네. 가족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예. 친구들도 좀 와서 보고 예. 따뜻한 마음 가져가길 바라고요. 예. 인류에 대한 이야기고 전혀 우리 상관이 없어요. 아니 솔직히 이 두 분을 제가 너무 잘 아는 게 이 두 분은 뭐 운동, 시위 이런 거 전혀 관련 관심 없는 별로 분들이야. 없습니다. 예. 이 김국희 선배님만 해도 데모 안 그 합니다. 데모하는 저거. 후배들이 별로. 들어와서 그런 공연하겠다 그러니까 막 화내셨던 분이야. 이거 어떻게 하셨지? 그러니까 얘기 다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예. 아니 연극이 순수해야 되는데. 그럼요. 여기 예술을 무슨- 해야지 무슨 운동을 하냐고. 그런데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어떠세요? 화가 나요. 화나면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도 네. 꼭 공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성수 연송아가 진행하는 플레이거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죠. 마이크 받으시고요. 예. 네. 저희가 또 예, 오늘 들어가십시오. 한 분을 또 더 모셨습니다. 하나, 둘, 오늘 하나, 둘. 좋아요. 손님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아, 예. 네, 참 좋은 일로 왔으면 너무 좋았을 그렇죠. 텐데요. 우리 오신 분이 네. 김동수 선배님인데요. 네.
연출가이시고 또 네. 배우로 너무 잘 알려주신 분인데 네네, 그럼요. 일단 저희 프로그램의 원칙이 자기소개는 자기가 하는 거라서 한번 선배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김동수입니다. 뭐 평생 45년 동안 배우 하다가 이제 20년 전에 극단을 만들어서 연출을 또 한 20년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고 그렇게 나이만 먹어버린 김동수입니다. 대표적인 작품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뭐 난장이나 쏘린 작은 공이 저의 대표작이고요. 예. 고도를 기다리며 카덴자도 저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카덴자도 뭐 저의 대표작이 하나입니다. 예, 그런 작품들 하셨고 불의 가면도 그때 화제작이었죠. 네, 불의 가면도 예. 90년대에 김동수 선생님을 서로 모셔가려고 네. 예, 배우로서 그럼요. 예, 정말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받았던 그런 배우이시고 그 이후에 김동수 플레이하우스 예, 극단과 극장을 만드시고 아카데미도 이렇게 하시면서 후학들을 많이 길러내셨는데 얼마 전에 김동수 플레이하우스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네네.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된 건가요? 해마다 이제 계약 갱신을 하는데 건물주와 이제 임대차 간에 예. 네. 임차인 간에. 근데 제가 이제 그 작년도에 계속 월세가 밀려가지고 네. 좀 경영이 힘들어서 예. 좀 거의 다 이제 보증금을 까먹고 예. 그러고도 또 이제 나의 생돈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외상이 쌓여가다가 예. 네. 이제 건물주가 네. 이제 그만 운영을 해라. 예.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힘들고 그래서 예. 운영을 접기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물주가 어차피 계약 기간이 이제 1년이 되면은 네. 또 월세를 올리는데 지금 월세가 꽤 많이 올라갔나 봐요. 제가 우리 연출님하고 같이 작업을 할 때만 해도 월세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기억하기에. 예. 그때 얼마 정도였죠? 그때 극장으로 한 15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월. 그때는 한 240 정도. 240. 왜냐면 그 옆에 연습실하고 저기 예. 있었구나. 같이 해서 240 예. 정도였구나. 예. 극장하고 연습실 공간. 그래서 아카데미로도 같이 사용하던 그 공간이 함께 240이었는데 네. 지금은 얼마를 달라고 했던 거죠? 계속 올라가서? 지금은 뭐 저기 이제 400을 내고 있는데 이제 금년 이제 올라가면 이제 대폭 올릴. 그러니까 그만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뭘 하겠다. 네. 아니 그 공간이 무슨 400이나 된다고요? 예. 월세가? 예, 400 내고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너무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몇 년 사이에 오른 거죠? 그건 뭐 제가 20년, 15년 여기 운영했으니까 예. 뭐 15년 네. 사이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극장이 자꾸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근데 15년 동안 솔직히 연극 티켓값도 별로 오르지 않았고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연극 하는 배우들 페이도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15년 그리고 동안. 꽉 찬다고 해도 예. 그 좌석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한 들어오는 150석 관객. 되는 거죠? 150석 정도? 150에서 180 사이. 예. 180. 이제 보조석을 좀 깔고 그러면 180명 예. 정도 네. 앉을 수 있는. 그런데 그 김동수 그 선배님이 그렇게 문을 닫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게 왜냐면 네. 이 극장에서는 세칙 말해서 흥행작들을 많이 냈거든요. 그랬죠. 우동 한 그릇. 연극계의 뭐 전설 같은 흥행작 아닙니까? 그리고 완득이. 완득이도 정말 흥행작이었어요. 예. 이런 작품들을 냈던 팀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작품을 해야 여기서 견딜 수 있다는 거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완득이나 우동 한 그릇으로 돈을 버셨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소문은 파다했죠. 예. 근데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장기로 가지를 않고 예. 한 달 반 정도 공연하고 또 멤버 바꿔서 다시 연습해서 또 올리고 예. 네. 계속 이런 식의 연속적인 행위를 했지 예. 이렇게 오픈런 형태로는 가질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제 사람이 이제 바뀔 때가 되니까 이제 바꿔주고 예. 계속 오픈런으로 제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또 적절한 시기에 사람들이 바뀌고 그러지 않으면 작품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게 제일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은 뭐 모든 오픈런 공연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서도 대부분은 작품의 질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예. 지금 뭐 하다 보면 진짜 네. 연극계 말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석 달 지나면 연출이 전혀 모르는 작품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돈이 더 들어가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 예, 상황이에요. 계속 투자가 돼야 되니까 결국은 남는 게 없었고 예. 나는 매일 공연을 들어가서 모니터하면서 체킹하고 예. 또 수정해서 연습하고 올라가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예. 네. 그 한 달 반 정도도 엄청나게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아하. 예,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네. 그 흥행과는 관계없이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좋은 또 의미의 악순환. 일각에서는 그쵸. 뭐 네. 완득이나 이런 작품이 이제 더 이상 작품 하지 말라고 이렇게 뭐 저작권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갑질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근데 이제 그 윤호진 연출이 이제 뮤지컬로 완득이를 만들어요? 만들었죠. 아하. 그랬네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때 이제 내가 출판사 저작권자인 출판사 쪽하고 티격태격하다가 예. 밉보였는지 예. 하여튼 저작 기간 만료가 되니까 이제 그만 연장을 했으면 안 좋겠다. 아니 그러면 솔직히 이 가난한 연극인들이 네. 원작이 있는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공연을 해서 좀 잘 만든 콘텐츠 만들어 보면 그거 저 돈 많은 뮤지컬 뭐 제작사나 이런 데가 덜렁 가져가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뮤지컬 제작 에이콤이 했는데 예. 네. 망했잖아요. 예. 흥행이 안 되고. 네, 네. 예, 그래가지고 1회 공연으로 접었고 예. 네. 뭐 지금 지방 공연만 다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새롭게 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나요? 근데 내 생각에는 예. 네. 작가가 매번 공연할 때마다 예. 네. 돈을 얼마를 저작권을 주기를 원했나 봐요. 예. 네. 그걸 안 줬으니까 이제 저작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예. 뭐 내부 사정에다만 그러고 자꾸 말을 돌리더라고요. 예. 뭐 그래서 삐진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러저러한 것들로 그 지금 현재 공연을 계속 이어나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이 되면서 네. 극장도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군요. 예. 어떻게 그 주변의 대학로에서 이런 문 닫는 극장들이 되게 많죠? 많죠. 예. 지금 얼마 전에 대학로 극장도 문 닫아가지고 예. 연극인들이 상여까지 메고 나왔었는데 예. 네. 지금 거기 대표님은 충북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그러니까 연극인들이 운영하는 극장들은 좀 살아남기 힘든 것 같고 예. 임대업자들 그냥 임대업자들만 살아남는 것 같아요. 대학로의 그 많은 극장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연극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빌미로 지원은 다 딴다?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은 뭐 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뭐 네. 월세가 안 들어온다 뭐 월세 이러면서 내쫓고 나서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건물을 새로 지어서 아예 건물을 딱 팔아서 돈 많은 분 뭐 조모 배우 같은 분이 그 건물을 딱 이렇게 인수해서 극장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또 최근에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어떤 극장은 아예 1년치를 다 돈을 대관을 해줬다면서요. 왜 그 극장은 그런 특혜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연극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왜 몰라 또? 공청회를 한 적도 없고 예. 뭐 그걸 인수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인수도 한 게 아니잖아. 그냥 대관을 해줬다며. 그렇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동숭호회 같은 데는 사실은 거기 원래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원래 그 동숭호 이사장님의 부인이 남편이 10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재벌이잖아. 네. 거기가 만들어준 거 아니야.
근데 거기를 공공극장으로 왜 인수를 하는 거죠? 그 극장이 이제 어렵다라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 극장을 선택을 한 거죠. 동승을요? 아니 저희 어려워요? 극장도 너무 어려웠어요. 여기 김동수 플레이하우스도 너무 어려워서 문 닫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 아니 선생님 그 좀 정부 쪽에 잘 아는 사람들이 없으셨어요? 예, 없었어요. 이게 웃는 네. 아니, 어이가 웃을 일이 없어서 아닌데. 그런 거예요, 정말로. 아, 기가 차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는 해요. 몇 명이 극장에 화장실이 좋으면 나라에서 인수해 주니까 예, 화장실을 좋게 바꾸자. 화장실 좋은 극장들을 해야 된다. 아 저는 사실 제가 동성 아트센터에서 일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 너무 잘 아는데 진짜 거의 정말 돈 많거든요, 사실. 네. 운영이 어렵다. 근데 운영이 어렵다는 게 저 하나만 보면 어렵지 뭐 땅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사실 겉보기에는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같은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대학로가 굉장히 번화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대학로가요. 예. 우리나라의 큰 자랑거리였어요. 이렇게 극장이 모여 있는 이런 집단 그것도 굉장히 공간이. 개성 강한 극장들이. 네. 어떤 전 세계에서도 찾기 힘든 그런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나라에서 잘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죽일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그 건 요즘에 거죠. 밤 네. 11시 뭐 이때 되면 사람이 네. 없어요. 왜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대학로에서 그러니까 다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린 12시 통행금지인 줄 알았어요. 예, 점점 사람이 없어지고 그럼요. 여기 예, 장사하시는 분들도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일찍. 다 12시, 1시 뭐 참 이러면. 예전에 맞아요. 제가 이제 대학로에서 저도 극장을 하고 있을 때만 해도 극장마다 색깔이 좀 달랐잖아요. 우리 김동수 플레이하우스에서는 우동 한 그릇 같은 작품을 하고 앞에 대학로 극장에서는 또 늙은 창녀의 노래라든가 뭐 혹은 뭐 네. 관객모독 이런 거 관객모독. 이런 거 하고 네.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 극장에서는 또 뭐 그 손정희 씨 작품 기억이 잠깐 제목이 기억이 안 나지 왜? 기차 기차, 막 이런 기차. 거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는 손정희하고 박정희 박정희 죄송합니다. 본인 극장이었는데 그걸. 예, 기차 이런 거 박정희 하면서 연출 창작극 전문극장이다 그래서 창작극만 하고 네. 그리고 샘터 파랑새에서는 또 아동극하고 뭐 그러면서 거기는 또 코미디 하고 맞아요. 각자의 극장이 다 좀 나름대로 색깔이 있었고 연우는 연우대로 또 그러니까요. 이런 그 매력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대학로를 쭉 걸어보지만 전부 다 보니까 네. 그 로맨틱 코미디들이라고요. 그렇죠. 뭐 내 안의 모든 것, 뭐 보잉 뭐 다 이런 걸로 다 또 뒤덮여져 거기는 버렸어요. 또 사람도 많아요. 예, 그렇죠. 다 잡혀 먹고 있어요, 이제 연극들이. 우리 선생님 요즘에 뭐 하십니까? 그 작업들 뭐 하시는 거 있어요? 네. 요새는 극장을 지난 1월 8일에 폐업을 하고, 예. 네. 그렇게 되면서 나도 파산을 신청해가지고, 네. 정말요? 4월 20일에 파산 선고 결정이 나왔어요. 네. 이제 6월 달에 면책 심사만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맨날 극장을 출퇴근하다가 이제 출퇴근할 데가 없어지니까 예. 그럼요. 갑자기 실업자가 된 기분이고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그러다가 지금 연극인 복지재단하고 같이 예. 네. 옆집에 배우가 산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거 저 봤습니다. 예. 예. 굉장히 재미난 기획이던데요. 예. 배우의 집에서 예. 네네. 공연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예. 했는데 1인 낭독 공연 비슷한 거죠? 나는 낭독 공연을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모노드라마로 예. 만들어서 예. 네. 60대 이상 배우들이 이제 네네. 활동 수명 연장을 하자 그런 취지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연 공간을 확장시키자, 확대하자. 예. 네. 굳이 공간만 이제 극장만을 고집하지 말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건물 좀 배불려 줄 필요가 뭐가 있냐? 네, 그런 그냥 거죠. 우리 집에서 하자. 네. 이거 진짜 슬픕니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요. 네. 참 근데 그래도 활동을 이렇게 하신다니까 너무 네, 그래서 5월 좋습니다. 11일부터 예. 5월 11일부터요? 네, 매주 월요일 예. 네. 6월 29일까지 예. 네. 매주 월요일 8시에 예. 네.
저희 집에서 저희 집은 번지도 외우기 쉽습니다. 예. 네. 종로구 연지동 37번지 네. 예. 2층입니다. 아, 2층에서요? 종로구 연지동 37번지 2층에서 네, 2층에서 옆집에 배우가 산다. 예, 위화의 그 인생, 그 허삼간 배열기 쓴 예, 예, 작가 위화의 네네. 인생을 작년에 저희가 저희 극장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예, 네네. 근데 그 버전에서 김동수의 라이프 스토리는 다 빼버리고 예. 네. 그냥 원작대로, 예. 네, 원작대로 해서 예. 모노 낭독극을 합니다. 많이들 구경 오세요. 아, 그냥 예. 아무나 뭐 예약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면 예약하고 네. 입장료 10,000원입니다. 아, 어디에다가 예약을 해야 되나요? 그건 연극인 복지재단도 있고 저한테 하셔도 되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연극인 복지재단을 연극인 통해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예. 네네. 아니 근데 진짜 참신한 계획인 것 같은데 저는 옆집에 엑소가 산다라는 그런 웹 드라마만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옆집에 배우가 산다. 이거 참 인터넷에 괜찮은데요? 이렇게 검색을 치면은 네. 예. 엑소가 다 떠요. 연관 검색어로 예. 엑소와 함께 예, 네. 옆집 배우 시리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너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참석하시는 배우들이 진짜 명불허전의 배우들이더라고요. 우리 김동수 네. 선생님도 있지만 정재진 배우도 참석한 정재진 배우는 정재진 이번에는 배우는 빠졌어요. 요번에 빠지시고 또 네. 한창 그 투쟁하느냐고. 예, 또 어떤 배우가 또 네. 나오나요? 이승호 씨. 아, 신국장. 이승호. 신홍장 이승호 배우. 박정순 선생님도 하시고. 박정순 씨. 아, 박정순 배우. 예, 이런 진짜 쟁쟁한 네. 선배 배우님들이 무대를 장식해 주십니다. 많이들 네. 보러 가주시고요. 아, 오늘 정말 이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 근데 오늘 이렇게 네네. 불러주시니까 네. 그나마 이렇게 갈 곳이 생기니까 좀 오늘 하루는 또 행복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매일 갈 곳이 없으니까 예. 네. 그 은퇴자의 그 어떤 서러움이랄까 외로움이랄까 예. 네. 그 소외의식이랄까 예.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거 작품으로 네.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같이?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참 좋을 예.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이제 엄마 아빠들 은퇴하시고 나서 그런 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정말 이제는 정말 신경을 써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직접 대학로에 나와서 보니까 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학로가 깊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는 느낌.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아픈 대학로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님? 좀 같이 좀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라도 해야겠죠. 예. 네. 근데 저는 지금 이 임시 천막 사무국이 예. 뭐 시위나 항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네. 세워놓은 건데 예. 근데 이게 그런 느낌이 안 네, 나요. 앉아있다 보니까 네. 연극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예. 선생님들도 지나다가 들리시고 예. 차 앉아서 한잔 쉴 수 하시고 있고. 담배 하나 피시고 네. 갑자기 연극인 사랑방이 됐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을 뵙게 되니까 예. 네. 뭐 이게 시위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좋더라고요. 아, 네네. 그렇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정치가 굉장히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학로에서 강남역의 모습이 보이고 신촌역 같은 모습이 맞아요. 보이고 그러려면 사실 젊은 사람들이 신촌이나 강남을 가지 대학로를 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학로는 그만의 또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네. 91년도 말서부터 대학로에 나와서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길거리에 테이블 하나 딱 치면 파라솔 하나 테이블 하나 치면 그냥 거기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티켓을 사기도 하고 또 네. 수다도 떨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나다니고 했잖아요.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예전으로 사실은. 돌려놨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 모든 것들을. 네. 보니까 근데 대학로의 역사가 꼭 보면 뭔가 좀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뭔가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 네. 뭐 하나씩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럼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 좋은 공연 안내소 그것도 역시 삐끼들하고 대항에서 싸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 저렇게 멋들어진 건물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밖에 밀려나 있어. 네. 저기 안에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고 네네. 연극인들은 다 밀려나 있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극인들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의 땅, 연극인들이 여기 손님 같고 장사꾼들의 땅. 객 같은 느낌이 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네. 다시금 대학로가 연극인들의 땅이 되고 돌려달라 대학로. 서울 네. 연극제의 이런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기필코 승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앞으로 어디 일정 좀 향후 얘기해 주세요. 대책이 네, 있나요? 서울 연극제는 뭐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네. 연극 정신을 살려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각 공연장에서 공연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번 연극제가 네. 최장 기간 최고로 많은 작품들이 네네. 참여를 하고 또 인원도 배우 스태프들이 최다 인원이 이번에 참여를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네. 또 그렇게 됐네요. 예. 이게 네.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5월 17일까지 진행하니까 예. 네. 네, 서울 시내 어디서든 또 무료 공연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그걸 보니까 진짜 그냥 가만히 나오기만 하면은 네, 공연을 맞아요.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아까 우리 김동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장이 아닌 공간에서 네, 맞아요. 즐길 수 있는 그쵸. 것도 많으니까 네. 많이들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교롭게도 그 끝나는 날이 5일 7이네. 그렇네요. 그 다음 날이 5일 8. 이러니까 자꾸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 폐막식이 저희가 또 5월 18일이에요. 맞아. 아이고 이거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미워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극인들이 연극인의 정신들을 되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좋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작품들 소개하면서 다시 만나뵐 걸 약속드리고 서울 연극제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정말 가져. 좋은 소식들 갖고 오죠. 좀 그쵸. 그때는 좀 제대로 된 소식들, 좀 즐거운 소식들 갖고 다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현장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